제가 요즘 구독자분들의 고민을 많이 받고 있는데 확실히 공통적인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본인의 투자에 대해서 좀 믿음이 없는,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물어볼 수 있죠. 확신이 없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그 투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아무래도 오래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본인의 투자 방법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말이죠. 단기 투자 방식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장기 투자 방식이 더 맞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나와 맞는 투자는 무엇인가를 얼마나 빨리 찾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투자 방법들을 경험해 본 후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나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는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최대한 일찍 시작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막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는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는 50대 입문자고 B는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20대 입문자입니다. 누가 더 유리할까요? 언뜻 보기에는 자산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큰 A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투자 경험이 없는 초심자들에게는 시드머니보다는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막 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고 처음 타게 될 차를 고르게 됩니다. 이때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하실 건가요? 아니면 고가의 고성능 스포츠카를 구매하실 건가요? 초보 운전일 땐 주차하다가 차를 긁어먹기도 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매우 잦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첫 차로는 대부분 부담 없는 중고차를 택할 것입니다. 실제로 끼어들기 하나 잘 못하는 초보 운전자에게 고성능 스포츠카는 사고 위험만 높을 뿐 운전 연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 입문하게 되면 초반에는 분명히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시장 평균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해도 다양한 투자 방법을 접하고 시도해보게 되실 것이라는 거죠. 이때 대부분은 조금 무리한 투자로 수익보다는 손실을 보게 되는데 손실을 보는 금액이 100만 원인 것과 10억인 것은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젊은 나이에 100만 원을 전부 잃는다고 해도 삶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상태에서 10억을 투자한다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굉장히 쫓기듯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드머니가 적다고 해서 투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회의감이나 좌절감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보다는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투자를 접하시고 많은 경험을 해보는데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투자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투자 일기를 자주 썼습니다. 투자 일기 쓰기에 가장 좋은 점은 냉정하게 현재 자신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과거에 썼던 투자 일기를 보면 여러 방면에서 스스로가 성장했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자 일기에는 아래에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아직 투자 일기를 쓰고 있지 않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조금이라도 상관없어요. 간단하게라도 투자 일기를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자. 단기 투자를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우리는 어차피 같은 주식시장 안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 기간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서점에 가거나 스마트폰을 조금만 검색을 해도 주식시장의 통계적 역사와 수많은 대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담과 조언들을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만의 투자 철학과 전략을 세우자. 대부분의 입문자들은 투자 전문가, 유튜버 혹은 주식 투자로 돈 좀 벌었다는 지인들에게 종목에 대한 의견은 물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자신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왜 확신이 없을까요?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 검증한 방법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들은 남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투자 방법들이 있고 그 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여러분과 가장 잘 맞는지를 찾아가는데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지금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투자 고수들의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다고 그들처럼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맞는 옷이지 여러분들에게 맞는 옷은 아니거든요. 물론 나와 투자 성향이 비슷한 누군가의 경험을 참고해서 나의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
분명 도움은 되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잘 맞는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시기보다는 참고를 토대로 여러분들만의 투자 방식과 철학을 만드셔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투자 방식을 찾아 나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어떤 투자 방식이든 직접 시도하고 기록하고 스스로 검증을 해보는 것 말입니다. 5번째, 검증 후에 유지를 하거나 맞지 않다면 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검증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성과가 좋지 않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방식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아요. 2년, 3년, 4년 계속해서 시장 평균 지수를 못 이긴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만의 투자 방법에 확신을 갖는 것은 장기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 결과와 성과가 검증된 후여야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돈을 잃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사용을 했던 방법입니다. 초반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를 때, 혼란스러울 때 이 가이드라인대로 계획을 잡으신다면 적어도 남에게 의지하면서 투자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저에게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은 과감하게 버렸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